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남자 온달 장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주제는요. 지금 자막에 쫙 나가시죠. 우리 딸 엄마를 버리지 마로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는 굉장히 비참한 이야기죠. 근데 그 이야기가 부모와 자식 간의 일이라면 훨씬 더 충격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주간보호센터에 있는 어느 70대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을 때 우리 강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는 아주 독특한 분이라고 해요. 주간보호센터에 이제 다니시는 분인데 정말 멋쟁이라고 합니다. 옷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뭐 매니큐어도 칠하고 정말 화려한 분이라서 주위에서 그야말로 이분이 주간센터에 오는 환자가 많느냐라고 이야기할 정도라고 합니다. 거의 뭐 정상인하고 비슷한 그런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 할머니가 이제 치매 초기가 좀 있다고 그래요. 그래도 그런 치매 초기를 본인의 어떤 의지, 그다음에 본인이 뭔가를 남한테 보이겠다는 뭐 그런 생각들로 이제 다 이겨내는 그런 분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화려하게 멋지게 다니시는데요. 주위 분들이 이제 그런 모습이 좋은지 주위 할머니들이 이제 그분을 굉장히 따른다고 그래요. 일종의 이제 보스죠, 보스. 정말 자존감이 높았던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제 이 주간보호센터가 있는 그 건물에 바로 이제 위에층에 요양원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노인을 보호하는 그 보호시설도 어느 정도 등급이 있습니다. 왜냐? 가장 큰 기준이 뭐냐면 물론 이제 잘 살고 못 살아서 좋은데 나쁜데 이런 기준 말고요. 똑같은 기준이라고 보면 이제 일종의 요양시설도 나름대로 등급이 있다는 게 집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자식을 자주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정도에 따라서 그 등급이 나눠진다고 해요. 뭐 제일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게 집에서 케어를 받는 거겠죠. 그러니까 제가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 어르신들이 가장 선호하는 거고요. 이제 요거를 제외한다면 주간보호센터, 그러니까 주간보호센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일종의 이제 유치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퇴근하는 그런 형태. 그래서 이제 노치원이라고 그러죠. 그런 형태고요. 그러니까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집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낮에 노치원에 와서 놀다가 집에 저녁에 가서 자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학교 오듯이 이제 다니는 그게 주간보호센터고요. 그 다음에 요양원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요양원은 집에 갈 수가 없고 또 노치원 같은 경우는 집에 갈 수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그 선호도가 분명히 갈립니다. 자, 집에 갈 수 있는 주간보호센터를 당연히 원하시겠죠. 또 이제 이게 나뉘어요. 주간보호센터는 아무래도 누구나 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조금 상태가 좋은 분들만 갈 수 있습니다. 와상 환자라든지 이런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은 요양원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은 분들이 가는 곳이 요양원. 또 거기다가 집에도 갈 수 없어. 그렇지만 주간보호센터는 상태도 좋고 집에도 갈 수 있으니까 당연히 어떤 선호도가 나뉘겠죠. 그런데 이 주인공 할머니 같은 경우는 주간보호센터를 다니면서 그야말로 이제 학교 다니듯이 이제 다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간보호센터에도 이제 열심히 다니시면서 나름대로 자존감이 높아서 뭐 이제 할머니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고 또 멋도 부리고 그랬던 분이에요. 자, 그랬던 분이 어느 날 일이 하나 터집니다. 자, 뭐냐? 이 할머니가 딸하고 같이 살았다고 그래요. 뭐 다른 식구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딸이 낮에는 주간보호센터를 보내고 다른 이제 직장을 가고 또 오후에 이제 받아서 집에서 같이 생활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어느 날 딸이 이제 외국 출장을 가게 됐답니다. 보름. 그런데 이 할머니를 이제 케어해 줄 곳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할머니를 이제 어디다 보냈냐면 할 수 없이 할머니가 다니던 주간보호센터는 케어가 안 되니까 그곳에 같이 있는 요양원으로 이제
임시로 보호해 달라고 한 거예요. 보름 동안. 그런데 할머니는 알죠. 요양원은 상태가 안 좋다는 걸요. 그리고 알잖아요. 가기 싫다는 걸.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딸이 출장 간다고 하니까. 그래, 할 수 없이 이제 오케이를 하는 겁니다. 단 보름이야. 보름 뒤에 올 거지? 알았어. 보름 뒤에 엄마 데리러 와야 돼. 알았어. 막 걱정하지 마. 다녀올게. 할 수 없이 딸이 간다고 하니까 엄마는 이제 그대로 케어를 한 겁니다. 보름 동안 요양원 생활을 하는데 주위에 이제 주간센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뭐 할아버지 어르신들의 상태라든지 그다음에 주위의 분위기라든지 이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간보호센터는 조금 살아있다고 보면 요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죽어 있다고 하나요? 사람들이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그걸 이겨냈대요. 보름 동안. 그래도 이 할머니는 나름대로 기가 있고 꿋꿋하게 이제 살아남았던 게, 나는 언젠가 또, 보름 뒤에는 다시 돌아갈 거니까, 집에 갈 거니까, 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곳에서도 역시 화장을 하고, 또 옷도 좋게 입고 그렇게 지냈다고 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어르신들하고 또 직원들하고도 잘 지내고요. 그랬는데, 자, 드디어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 딸이 보름 뒤에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딸이 일이 생겼어요. 일이 조금 늦어지면서 일주일 정도 출장을 더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다는 겁니다. 뭐 할 수 없잖아요. 일이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할머니가 있는 요양원에 연락을 했겠죠. 일주일만 더 봐달라고. 근데 이제 요양원에서 알았다. 할머니한테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니까요. 할머니가 정말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이제 막 펄쩍펄쩍 뛰더라는 겁니다. 아니 무슨 이야기냐. 보름을 내가 정말 힘들게 지내며 살아왔는데 일주일을 또 어떻게 내가 여기서 지낸단 말인가. 이건 안 돼. 난 그럴 수가 없어. 라고 이제 하여튼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노발대발 한 거죠. 그런데 다른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쵸? 할머니가 어떻게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딸이 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달래서 다시 일주일을 더 있게 됐어요. 근데 그 할머니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얼굴에 역력히 그대로 드러나더래요. 이제 치매기가 조금 이제 있었던 분이니까요. 딸이 나를 버렸어. 딸이 나를 버린 거야. 나는 이제 집에 갈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할머니가 그 소식을 들은 그 다음날부터 아무런 화장을 하지 않고 옷도 엉망으로 입고 제대로 씻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심지어는 잠도 제대로 안 자더라는 겁니다. 내가 드디어 버려졌다는 느낌. 그 느낌이 드는 순간 모든 것을 이제 다 내려놓은 듯한 그런 이제 표정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을 지내는데 주위에서 이제 겁나더래요. 직원들이 혹시나 자살이나 또 혹시나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해요. 그래서 할머니를 이제 주의 깊게 봤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 일주일이 이제 지났습니다. 드디어 딸이 왔죠. 딸이 와서 이제 엄마를 데리러 온 겁니다. 그 딸이 이 요양원에 이제 딱 들어오는 순간 이제 이 할머니의 모든 게 이제 막 와르르 무너진 거죠. 정말 닭도 같은 눈물을 펑펑펑펑 흘리면서 딸아,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 거의 이제 한 3주를 그렇게 보낸 거 아니에요. 이 할머니, 이 엄마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죽을 것 같았다. 딸아, 우리 딸, 이 엄마를 절대 버리지 마라. 엄마는, 그러면 나는 죽을 거야. 나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우리 딸, 엄마를 다시는 안 버릴 거지 하면서 그렇게 울더라는 겁니다. 자, 이 경우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나이가 이제 들어가다 보면 건강도 악화되고 또 이제 재산을 그렇게 많지 않으면 점점 재산도 까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나름대로 이제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자신감도 없어지고. 자, 그런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시설이나 이런 데 들어갈 때 그때 누군가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고 어딘가에 가야 될 곳, 마지막으로 가야 될 곳이 바로 가정이고 가족인데 그 가정과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면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냐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오래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요양원에 가 계신 분들
조간보호센터보다는 요양원에 가서 계신 분들의 어떤 자존감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이 할머니의 마음처럼 그런 거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도 조금은 무거운 이야기였는데 여러분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